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의 주제는 질유래유산균, 모유유래유산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제품들, 요즘 많은 제품들이 이 균은 질에서 온 그런 유산균이다, 또는 모유에서 온 유산균이다, 이런 홍보들 많이 들어보시죠? 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때요? 이 제품을 먹으면 여성들의 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는 모유에서 왔으니까 갓난 아기들 먹는 유산균으로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장에 많이 서식하는 장내 미생물들은 항문을 통해서 질이라든가 요로 같은 데로 이동을 해서 그 안에서 서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유해균들을 물리침으로써 질염이나 요로 감염증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모유유래는 왜 나왔는가? 우리가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장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모유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자, 임산부 말기에 산모의 장 속에 있던 유익균들을 혈액을 통해서 젖으로 보낸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모유수유를 통해서 산모가 갖고 있던 그런 유익균들을 아기한테 전달한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유래유산균이나 모유유래유산균을 먹게 되면 이처럼 질에 또는 아기한테 전달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질유래유산균을 질에서 뽑아서 바로 질에다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모유에서 뽑아서 바로 모유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 균들이 캡슐에 담겨서 우리가 먹어서 먼저 장 속에 들어와서 장에서 잘 서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문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글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모유유래유산균을 먹어서 모유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장에 먼저 잘 정착을 해야만 그 이후에 전달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살던 장소가 바뀌면 서식하기가 힘든 거죠. 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다, 똑같은 균주지만 원래 얘네들이 질에서 자라던 애들이면은 질에서만 잘 자라고요, 사람의 장 속에서 자라는 애들은 장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에서 잘 자라는 애들을 우리가 먹어서 먼저 장 속에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또는 모유에서 자라던 애들은 모유 안에서는 잘 자랄 수 있지만 인간의 장에서는 잘 서식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질유래유산균, 모유유래유산균이 장에서도 잘 정착을 해서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들은 사실은 뭔가 포인트, 과학적인 그런 어떤 요소를 놓치고 있는 마케팅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질로 잘 보내기 위해서, 또는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잘 보내기 위해서는 질이나 모유보다는 오히려 장에 잘 점착할 수 있는 어디 유래를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기능성을 보고 선택을 하시든가, 특별히 개별 인정령으로 받은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장 건강을 위한 제품이라면 그냥 장에서, 인간의 장에서 뽑아낸, 또는 신생아의 장에서 뽑아낸 그러한 균주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장에서 바로 뽑아서 만든 제품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인간의 장에서 배양하기보다는 다른 배양기라든가 다른 배지 이런 데서 키워서 원료로서 공급되는
그러한 원료들을 갖고 캡슐에 담아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외부 배양기에서 키워진 균주기 때문에 인간의 장 점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장에서 잘 자랄 수 있으면 한 번 먹으면 평생을 가야 돼요. 왜? 죽지 않고 잘 서식을 할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점착력이 떨어지고 점착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서 대변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산균 제품을 매일 먹어줘야 됩니다. 이거 한 번 먹으면은 계속 장에서 계속 서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유산균 섭취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장에서 자라던 애들을 직접 캡슐에 담아서 먹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바로 FMT라고 하는 그런 요법이에요. 뭐냐면은 Fecal Microbiome Transplantation. 우리말로 하면 대장 미생물 이식술이라고 하는 그런 요법입니다.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자라고 있던 균주를 뽑아다가 항문을 통해서 또는 캡슐을 통해서 아픈 사람의, 장이 안 좋은 사람의 장에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변 같은 것들이 섞일 수 있으니까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이제 알아서 좀 잘 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변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이 균은 물론 나하고 다른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사람의 장 속에서 직접적으로 자라던 애들이기 때문에 점착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한두 번의 이식으로도 굉장한 치료 효과라든가 아니면 점착이 굉장히 길어져서 한두 번의 이식으로 요법이 끝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서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요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질유래 유산균, 모유유래 유산균을 판단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 이제는 잘못된 선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산균 제품을 선택할 때 어디 유래, 모유유래, 질유래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기능성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이것이 얼마나 장에서 잘 버텨낼 것인가, 점착력이 좋은가, 또는 위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안정성, 얼마나 위산에 잘 버틸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장에 잘 들어갈 수 있고 장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판단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과학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유래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 마케팅 안에 숨어 있는 허점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락토 약사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